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?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떤 문장, 그 어떤 이미지라도 사실은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? 좀 뜬금없는 소리 같나요?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한다고 믿잖아요. 그런데 그 모든 게 사실은 이미 어딘가에 있었던 걸 그냥 발견한 거라면 어떨까요? 자,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.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 증거를 우리가 직접 방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?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바로 아르헨티나의 천재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쓴 단편 소설 바벨의 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.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도서관은요, 정말 상상만 해도 어지러울 정도예요. 육각형 모형의 방이 위아래 양옆으로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요. 책장에는 온통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들로만 가득 찬 책들이 꽂혀 있어요. 그런데 이 도서관의 사서들이 엄청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. 이 책들이 사실은 가능한 모든 문자 조합을 담고 있다는 걸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셰익스피어의 모든 희곡, 성경,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작가가 쓸 미래의 명작까지도 전부 이 도서관 어딘가에 이미 꽂혀 있다는 거죠. 처음에 사서들은 완전 열광하죠. 아, 드디어 우주가 정당화되었다. 세상 모든 질문의 답이 이 도서관 어딘가에 있다는 거잖아요. 하지만 그 희망은 아주 빠르게 아주 깊은 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. 왜냐하면 그 의미 있는 책 한 권을 찾기 위해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무의미한 책들의 바다를 헤매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. 말 그대로 사막에서 바늘 찾기,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인 거예요. 자, 보르헤스의 이 기발한 상상력은 사실 수학적인 아이디어와도 딱 맞아떨어집니다. 바로 무한 원숭이 정리라는 건데요.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원숭이 한 마리를 타작개 앞에 앉혀놓고 무한한 시간 동안 아무거나 막 치게 놔두면 언젠가는, 정말 언젠가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전문을 오타 하나 없이 완벽하게 타이핑하는 순간이 온다는 그런 사고 실험이죠. 이걸 또 진짜로 실험해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2003년에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원숭이 6마리한테 컴퓨터를 줬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? 한 달 동안 S자만 열심히 치다가 결국엔 컴퓨터를 부숴버렸답니다. 뭐 가상 시뮬레이션으로는 짧은 문장을 만들어낸 성공 사례가 있긴 했어요. 근데 겨우 19글자짜리 문장을 만드는 데에도 수천억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죠. 결국 이 실험들이 보여주는 건 딱 하나예요. 무한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의 유한한 세계에서는 얼마나 비현실적인 건지를요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. 보르헤스가 상상했던 그 무한한 도서관이 현대 기술을 만나 현실이 됐거든요. 바로 작가이자 프로그래머인 조나단 베이실이라는 사람이 만든 웹사이트 덕분입니다. 이 웹사이트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그 모든 페이지를 진짜로 다 저장하려면 아마 우주를 몇 개나 합친 것보다 더 큰 하드드라이브가 필요할 거예요. 말이 안 되죠?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저장하는 대신 아주 독특한 알고리즘을 써요.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보고 싶다고 요청하면 그 순간 즉석에서 그 페이지를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죠. 여기서 핵심은 이게 무작위가 아니라는 거예요. 각 페이지마다 고유한 주소가 있고 그 주소를 입력하면 언제나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설계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 하지 않지만 이미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. 근데 이게 글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이 웹사이트에는요, 바벨 이미지 아카이브라는 곳도 있어요. 여기에는 가능한 모든 이미지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. 그 개수가 10에 96만 755제곱개입니다. 네, 저도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네요. 이건 그냥 숫자의 개념을 초월한 거의 무한이라고 봐야죠.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감도 안 오시죠? 그래서 제작자가 직접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. 자, 상상해 보세요.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긁어 모읍니다. 그리고 그걸 이 디지털 도서관 안에 집어넣어요.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의 4597제곱번이나 반복해서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하다는 겁니다.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규모죠. 자, 이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여러분이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을 찍은 사진, 여러분이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,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찰나들, 그 모든 이미지가 기술적으로
이 아카이브 어딘가에 이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. 픽셀의 무작위 조합 속에 말이죠. 과거, 현재, 미래의 모든 가능한 장면이 이미 거기에 있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도서관의 존재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. 바로 창조와 발견에 대한 질문이죠. 우리는 과연 무언가를 창조하는 걸까요?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그저 발견하는 것에 불과할까요? 생각해보면 좀 허무하지 않나요? 내가 밤새워 쓴 소설, 내 영혼을 갈아 넣어 그린 그림, 내가 만든 멜로디, 이 모든 게 사실은 저 무한한 아카이브 속에 그냥 어떤 한 페이지, 어떤 한 이미지에 불과하다면요. 그렇다면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? 물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건 다르죠. 창조는 분명 내 안에서부터 무언가가 솟아나오는 느낌이잖아요. 내적인 고민과 변형을 거쳐서요. 반면에 발견은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느낌이고요. 이 둘이 우리에게 주는 감각적인 차이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. 그리고 이 논쟁은요,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 정말 중요해졌습니다. AI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. 이 무한한 도서관에서 그 어떤 인간보다도 비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책장을 넘기면서 쓸만한 걸 찾아내는 초고성능 사서라고 말이죠.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. 이 모든 무의미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, 그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부여하는 존재,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예외적인 존재라는 거죠. 보르헤스 본인도 소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도서관의 규칙은 의미가 아니라 무의미다. 우리가 아는 합리성이라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예외일 뿐이다 라고요. 이 우주의 기본값은 혼돈과 무의미라는 거죠.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빨리 그럴듯한 단어와 픽셀을 조합해낸다고 해도 그 속도 자체가 의미를 만들어주진 않습니다. 진짜 중요한 건 그 조합 뒤에 숨어있는 의도, 그리고 그걸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니까요. 그건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과연 무엇이 더 기적적인 일일까요? 하나는 무한한 원숭이들이 무한한 시간 동안 타자기를 두들겨서 우연히, 정말 순전히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법니다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단 한 명의 인간이 고작 52년이라는 유한한 삶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그 불멸의 작품들을 써내는 거죠. 여러분, 어느 쪽이 더 위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세요? 바로 이겁니다. 우리는 예외적인 존재입니다. 이 우주적인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벼려내는 존재, 저 무의미의 바다에서 의미라는 진주를 건져 올리는 존재, 바로 우리 인간인 거죠.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도서관 속에서 당신이 의식을 가지고 내리는 단 하나의 선택, 당신의 의도를 담아 쓰는 단 하나의 문장, 어쩌면 그게 바로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?